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국어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자 개론 수업하는 거죠. 여기에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야기합시다. 자, 행자 개론입니다. 네, 9급이죠. 9급에서는 행자 개론이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여기에 어떤 7급이 있는데 7급에는 행정학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7급 되어 있는데 이건 필수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자가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9급을 하고 나서 7급을 하면 추가로 얼마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저는 뭐 7급 준비하는데 9급 할 때는 어디를 빼고 하면 됩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범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들이 행정학 개론과 행정학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정학 개론이라는 것은, 개론이 뭐예요? 개략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행정학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범위는 어차피 똑같아요. 다만 그것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덜 다룬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디가 깊이 있고 어디가 깊이가 없는지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교수들이 책을 쓰거나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이 그 수준을 정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A라는 교수는 뭐 이것을 개론 수준으로 보는 반면 B라는 교수는 이것은 개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양자는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럴 때 뭐 범위가 동일하면은 뭐 수준은 어떻습니까? 되는데 뭐 수준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이제 수준을 이야기할 때 보통 난이도를 구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난이도 이런 것을 구분하게 되는데, 난이도를 뭐 상중하로 구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상중하로 구분하는데 보통 여기에 어떤 9급 수준에 해당되는 상위 문제 하는 것이 보통 한 3문제, 뭐 중위 문제 하는 것이 뭐 이제 보통 보면 대부분이죠. 한 10문제, 하가 한 17문제, 7문제 될까요? 한 7급 하게 되면은 보통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나올 때 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5문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냐, 중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뭐 12문제가 될까, 이런 정도래요. 그러니까 하에 해당되는 문제가 거의 많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한 3문제나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럼 우리는 이제 깊이 있는 내용까지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이게 출제될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들 가끔 가다가 뭐 여기에 별표 뭐 하나 둘 셋 넷을 정해준다든가, 또는 A, B, C, D 등급을 정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 말은 맞기는 맞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출제 빈도가 어떠한지,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간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 시험에 어디가 출제될 것인지 그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 나갈 텐데, 뭐 보통 보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해 문제 하는 것을 다 빼버리고 갈 수가 없다 보니까 바로 9급의 공부하는 내용이나 7급의 공부하는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도요, 9급 책하고 7급 책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대신 7급 책은요, 뒤에 난이도가 조금 많이, 그죠, 난도가 높은 그런 내용들은 좀 책 뒤로 좀 빼놨어요. 그게 이제 보통 페이지 한 25페이지 정도 뒤로 빼놨는데, 그것은 7급에서 다루고 9급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대신 나머지 앞부분의 내용들은 다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7급이나 9급이나 큰 차이 없이 공부한다는 거,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9급 공부하고 나서 혹시 7급을 준비할 때도 그냥 여기 공부한 내용 가지고 시험 보러 가게 되면은 그냥 똑같이 점수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7급이라고 해서 바로 추가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공부하는 것은 이제 막 9급 여기에 어떤 행제학 개론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요 보통 보면은 이제 이론의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하겠죠, 그죠? 이걸 공부해서요 바로 어디에 접목합니까? 문제에 접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제학을요 학교에서 나는 행제학을 졸업했다 이거죠. 행제학을 졸업하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끔 있어요. 행정학과 뭐 크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괜히 떨지 마시고 행정학과예요? 행정학과 졸업했는데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를 한두 번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보통 몇 점 나오느냐 이거예요.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다 하는 것은 4년 동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한 60점대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행정학 교수들은 몇 점에 나올까요? 대학 행정학 교수들 점수 80점대밖에 안 나옵니다. 95점 100점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 어떤 개론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범위가 행자 전체를 다루는 거예요. 깊이는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나는 행자학을 강의하되 나는 인사행정 전공 교수라는 거야. 그럼 인사행정 전공 교수라 하면은 재무행정이라든가 뭐 지방자치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다 모른다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바로 그분들도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전체 내용을 한번 봤겠죠, 그죠? 그러나 20년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행정을 4년 동안 공부한 학생들 점수가 좀 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바로 이런 객관식 문제를 염두에 두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이론만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어떤 목적의식이 없는 공부하는 것은 그 목적에 적합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아무리 이쪽 내용을 잘 알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문제 여기에 대한 어떤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행정학은 이제 바로 이론적인 내용만 나온 것이 아니라 법령 내용이 나온단 말이지. 그냥 법령하는 것도 이제 문제로 접목시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요 바로 이러한 이론과 법령을 공부해서 문제에 대한 적용 능력을 키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강의 내용도요 이런 이론과 법령 내용에 대한 강의를 하겠죠, 그죠?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강의하는 것이 보통 보면 이제 기초 어떤 종합반에서 강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기초 종합반 강의에서 주로 다룬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다루고 가장 중요한 이론들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령 정도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 같으면은 법령 내용 국가공무원법 이런 게 있겠죠, 그죠? 뭐 재무 같은 국가재정법 이런 게 있고 지방 같은 지방자치법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법령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중요한 법령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종합반에 다룬 내용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게 우리가 강의 내용에서 한 70%에서 한 80% 정도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로 기본 단가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이제 바로 우리 학원의 커리어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만 이게 이제 학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심화 단가반이다 또는 심화 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심화 내용이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기초 종합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플러스에서 나머지 이제 뭡니까 나머지를 다 공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에다가 나머지 하는 것을 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초 종합반 하는 것이 강의 횟수 하는 것이 한 18회 정도 진행된다 하게 되면은 기본 심화 이런 것은 보통 한 24회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럴 때 기초 종합반을 좀 다 알고 공부를 한다 하게 되면은 사실상은요 제가 기본 이 심화 단가반 하는 것도 뭐 한 18회 정도의 강의하면 끝나요. 왜냐하면 이걸 안다는 전제로 강의하면요. 근데 아까 전에 손을 들어봤지만은 바로 여기에 기초 종합반 강의를 안 듣고 온 학생들이 몇 퍼센트? 50이 넘는단 말이죠, 그죠? 그분들은 바로 기초 종합에 다뤘던 내용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게 되면은 하나도 모릅니다. 따라서 여기에 기초 종합반 강좌를 포함해서 여기에 어떤 심화된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런 내용을 다 공부하고 나면 행정의 내용을 전체로 다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뭐 하겠습니까?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강의를 좀 하게 될 겁니다. 핵심 정리반 대인데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강좌를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 보통 오면 한 16회 정도 강의하는 것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기본 심화 단가반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그랬죠. 기초 종합반 강좌를 좀 들었다는 전제로 강의를 하면 참 좋다 이 내용이 되는데 혹시 행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초 종합반 강좌 이것을 집에서 프리패스반을 통해 가지고 좀 들어주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자기가 들을 때 정말 어려운 파트라 하면은 그 내용은 좀 집에서 듣고 오면 좋겠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바로 11월, 12월 되게 되면은 핵심 정리반 강좌 이쪽 얘기할 겁니다. 그다음 이제 문제풀이가 있잖아요, 그죠? 문제는 보통 보면은 9급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몇 문제 정도로 풀어보면 좋습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은 문제하는 것 행자학은 한 3,500문제에서 한 4,000문제 정도를 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데 그럼 문제풀이반 강좌가 이제 뭐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기출문제풀이반 강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풀이요. 기출문제풀이 이런 쪽에서 보통 다루는 것이 한 2,500문제 됩니다. 2,500문제. 근데 이런 기출문제 하는 것은요, 나중에 강의를 다시 11월 달부터 뭐 12월 달 이럴 때 바로 강의가 예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출문제는요, 바로 이런 강의를 진행하면서 거의 다 같이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따로 이론 따로 그런 게 아니죠. 당연히 이론을 하면서 문제에 대한 적용 능력을 키워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같이 다룬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기출 문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오면 이제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가지고 우리 항상 뭐 새롭게 나온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한 15% 20% 부족한 게 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예상 문제이다 이겁니다. 예상 문제는요, 보통 교수책이 바뀌어요. 교수책이 바뀌게 되면 기존의 기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여러분한테 강의를 진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 문제 이쪽에서 한 1,500문제를 다뤄요. 그럼 1,500문제 이런 걸 좀 다루게 되는데 문제는 벌써 4,000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내용이 갖다 놓고 나서 이제 보통 뭐 하겠습니까? 모의고사는 결국 이런 문제 전부 다 변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새로운 문제를 다룬 것은 결국 많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이런 쪽에서 이제 보통 보면 진도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전범위 이런 쪽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근데 보통 예상 문제 하는 것이 이제 진도별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될 때가 많다.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 강의를 할 때 바로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마무리 이제 바로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마무리 정리 강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보통 한 8시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쭉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은 거예요. 기존에 이제 바로 한 1년 가까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 정리 강좌를 한번 듣고 나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공부할 때 뭐 할 것이냐. 기본 심화 단가 이걸 해 나가는데 횟수는 저희가 보통 한 24회 정도를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일주일에 우리가 2번씩 해가지고 2달 해보니 뭐 16회에서 보통 18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떤 일요일이나 이럴 때 조금 보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한 2,500문제 중에서 한 1,000문제 정도는 여기에서 같이 다시 다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가 1,000문제 어디에 있습니까? 되는데 교재 날개 부분에 붙어있는 문제가 한 900문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뭐 900문제, 1,000문제는 여기에 어떤 심화 단가를 하면서 다룰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